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주알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달대행 시급 올리기 2탄으로 데이터야 놀자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배달대행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결과론적인 수익에 대한 영상들의 썸네일 모습들입니다. 위의 영상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선택과 실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영상들이며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료들입니다만, 저의 접근 방식은 위의 분들과 달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흔히들 말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배달라이더의 수익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중요성에 대하여 짚어보는 시간과 실제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기업들이 개인의 데이터 활용이 본인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배달대행에서 보면 쿠팡이츠처럼 라이더의 선택 의지는 최소화되며 플랫폼 시스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피동적 움직임이 동반되며 점점 일반 배달대행도 기업 운영의 관점으로 플랫폼 노동자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봐라 이거, 이봐라 이거. 그런 정보력으로 인마 무슨 한다 그러노 인마. 그림에서 보듯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사회 SOC 전반에 널려있는 공공데이터로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 기회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개개인도 이러한 공공데이터로 시급을 올려 수익 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달지들을 손안에 쥐고 있다면 배달라이더 상위 10% 안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활동 배달지의 주소뿐만 아니라 특징 현관 비번 그리고 같은 이름의 빌라 원룸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 단축과 주소 오류에 막대한 업무 지장은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앱은 구글맵과 공공데이터 그리고 개인의 GPS 기록을 조합하여 만든 이동 경로 기록 어플입니다. 배달라이더가 하루 이동한 경로를 한 번에 보여주기도 하고 특정한 시간대의 상세 기록도 알 수 있어 하루를 복귀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 알리바이나 증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한 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배달라이더에게 직접적으로 시급 올리기는 어렵고 그냥 어플 키고 종료 후 참고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직관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국의 배달대행 1번지 서울 강남의 여러 아파트의 특정 자료입니다. 배달대행의 주요 수단인 오토바이가 아파트 입구부터 출입통제가 되어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고급 아파트 목록인데, 보안과 출입 절차, 엘리베이터, 아파트 높이 등등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으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개개인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공공의 데이터인 지도를 가지고 개인의 검색 주소록을 만든 모습입니다. 각자의 지역적 특성과 활동 범위가 다르지만 기본 형식은 같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노트 앱이며 빅데이터를 만들어갈 주소록 기재의 자투리 시간입니다. 위의 주소록은 3개 정도의 빌라, 원룸, 배달지이며 이러한 개인의 빅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만드는 쉬운 방법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게요. 배달대행 업무 자체가 무척 피동적이며 사동적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깜깜이 콜의 대명사 쿠팡이츠, 콜 발생에서부터 배달 완료까지 배달라이더의 자의적 개입을 배제하는 시스템이며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같이 합니다. 일반 배달대행은 경험이 쌓이고 업무의 숙련도가 올라가도 수익이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데이터 활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배달지에서 몇 초의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놀라운 결과를 보실 겁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도로명 주소 활용편에 이어 공공데이터를 개인 빅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2가지의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첫 번째 예로 인천 서구 청라 하늘로 17 하늘타리 빌라콜을 잡았을 때 폰화면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가진 공유 기능을 가진 앱 화면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일반 시트지나 엑셀 같은 것은 차후 정보 추가사항 변경이 어려움으로 비추입니다. 저는 손노트를 사용하는데 앱은 다른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은 광범위한 지도 데이터의 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본인들에게 맞게 재가공하는 방식입니다. 공공데이터가 재가공을 통해 개인의 빅데이터화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제일 위에 네이버 지도 칸은 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칸이므로 네이버 지도 글자를 지우고 검색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한라 비발디 빌라에 대한 위치 검색이기에 한라 비발디라고 입력합니다.
네이버 지도 글자를 지운 뒤 할라비발디 빌라 이름만 입력한다면 이러한 작업들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할라비발디란 빌라에 대한 세부 정보, 즉 공동현관 비번, 건물의 특성 특이한 점 등 또는 주변 빌라 이름이나 기억 연상하기 쉬운 것도 기입하여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여 검색이 잘 되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배달 대행 피크타임 때 선결제, 카드, 현금, 비대면 결제에 따라 공동연관에서의 행동 요령이 각기 다른 건 아시나요? 하나의 원폰으로도 배달 대행 충분하지만 2개의 투폰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비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 앱으로 돌아가 조금 전 입력한 할라비발디로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개인의 지도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검색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노트 앱에서 검색하면 자세하고 더 많은 것을 빠르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도시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대구 경산시 남매공원로 이길사 하늘타리 빌라를 예를 들어 안내할게요. 혹시 배달라이더 여러분 중 지도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시는 분 있나요? 내비가 아니라 뇌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초보라도 그림의 저 기능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타리 빌라 옆에 더골드빌, 황금연못빌이 있네요. 앞에 예시처럼 공동연관 비번 있으면 기록과 함께 주위 건물을 같이 입력하면 검색 범위가 넓어집니다. 황금연못빌을 검색하면 하늘타리 더골드빌이 같이 나오죠. 영상 초반에 빅데이터는 21세기 석유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적으로 1분에 1800TB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큰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신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중 시청자들이 어떤 배우, 감독, 스토리를 좋아하는지 분석하여 빅데이터화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제는 배달라이더도 본인에게 잘 세팅된 빅데이터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시급 올리기로 바로 직결되니까요. 그림에서 보던 내용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채우듯 필요 없는 주소의 일부분을 지웁니다. 이 부분은 그냥 두어도 상관없지만 여유되시어 제거하면 더욱 깔끔해집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탈이라는 같은 이름의 빌라가 2개라는 것입니다. 부가적 정보로 기입해놓은 주변 건물 특징 등이 없었다면 구분과 구별이 힘들어 애를 먹겠죠? 배달라이더를 맥빠지고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주소 오류와 주소 틀림인데 3픽4픽 피크타임 배달 중에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동이나 호수가 주소 오류 대부분인데 상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원룸이나 빌라의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화면상에 먼저 보이는 같은 이름의 빌라를 주소지로 빌지를 작성하는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더욱이 배달 중 힘들게 제대로 된 주소지를 다시 받더라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애초에 짜여진 코스와는 다르다면 수익 감소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개인의 정확한 배달지, 주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일정 부분 픽업 전 일정 부분 찾아내고 미리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달라이더 여러분, 오늘도 안전라이딩 하세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주알 TV였습니다.